자, 이번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볼게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인데, 자, 이 서식은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1번 칸과 42번 칸 금액에 입력되는 것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 42번이라고 말하는 거는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적혀 있는 칸 있죠. 지금 여기에 세금 계산서 받은 고정자산 매입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고정자산 매입하고 여기 두 칸에 들어오는 게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걸 컴퓨터에 우리가 입력하면 우리 컴퓨터는 고정자산인 거 인지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입력할 때 그 고정자산 간편 등록 창이 뜨는 환경 설정되어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뜬다는 거는 아래 분기하면 컴퓨터가 고정자산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계 처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제출을 하는 경우는 여기 들어왔다고 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기 환급 받으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얘를 제출을 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얘는 굳이 따로 제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동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럼 근데 여기 11번, 42번 칸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하나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2000cc 승용차를 샀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받으면 여기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고 공제 안 되니까 아래 뺄 거잖아요. 근데 2000cc 승용차를 샀어요. 근데 그걸 신용카드로 샀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럼 입력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공제라고 여기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들어오지만 신용카드는 안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11번, 42번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세무이급에 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서식이 잘못 눌렀어요. 자, 얘가 등장을 하는데 얘가 자 그런데 2000cc 승용차를 산 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세무계산서로. 그러니까 불공제니까 여기 안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입력을 안 하신 분 있어요. 정말 쉬운 거 입력하는 거야 쉽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 보고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써서 감점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얘가 옛날에 세무이급에 단독으로 등장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우리 세무이급 시험에 얘네들이 단독으로 등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는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불공제라고 안 들어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들어올 거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 시키는 대로 한번 입력하고 그리고 제가 조기환급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기출문제 세무일급에는 혼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쩌다 나오면 다른 거에 섞여서 같이 쓰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문제예요. 위에 거는 얘 설명하고 있는 거고 조기환급 받을 때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자, 그럼 2기 확정분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하시오 적혀 있는데 사실 다 취득일자가 2기 확정 기간이죠. 그래서 그냥 보고 쓰면 돼요. 그냥 보고 쓰면 된다는 말은 제가 성의 없는 게 아니고 정말 보고 쓰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9103번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가서 10월부터 12월 10월 20일 F2번 누르고 인천세관 기계장치 3천만원 10월 31일 풍진물산 건물 2억 6천만원 11월 20일 인천세관 기계장치 8천만원 12월 23일 대한물산 구축물 7천만원. 정말 제가 그냥 쓰면 된다고 말한 이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성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 나왔다면 저장 누르면 끝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제가 여기 불러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분계 포함해서 입력해야 컴퓨터는 알아요. 왜냐면 이 상단부만 쓰면 고정자산인지 어떻게 알아? 아래 분계를 쓰면서 고정자산을 써야지 알겠죠. 그럼 입력해가지고 반영시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불러오기를 누르면 나올 텐데 원래 K를 해보면 불러오기 안 해도 얘가 나와요. 나오는데 걔가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불러오기를 누를 거예요. 불러오기 그냥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온 이유는 여기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계정 과목이 적혀 있죠. 이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만 불러와요. 근데 무형자산도 당연히 그 조기환급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와질 건데 여기 안 적혀 있잖아. 그러면 사왔다고 메인 매출 전표에 분계까지 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감가상각자산에서 소프트웨어라고 써주고 확인 눌러야 걔 불러와질 거예요. 예를 들어 시설장치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쓰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럼 시설장치다 하고 써야 불러와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불러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없으면 안 불러와지니까 또 안 불러와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눌렀을 때 여기 안 보이네? 그때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해주면 불러와질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여기에서 그냥 하는 거에 전부 다인데, 자, 우리가 이걸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첫 번째 거 있죠. 10월 2일 거를 우리가 10월 20일 거를 7월 20일 날 샀다고 볼게요. 그래서 얘를 조기환급 신고한다고 해서 한 개만 써볼게요. 자, 그럼 얘를 조기환급 신고한다면 7월달 산 거 7월달에 조기환급하죠. 그러면 기간을 7월부터 7월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7월 20일 날 인천세관 기계장치 3천만 원이다.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뭐 시험이라면 저장하겠죠. 근데 여기 입력한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은 안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이 기간을 7월부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쓰는 거예요. 조기환급 기간에. 그럼 세무계약서 받았다면 여기, 그죠? 왜냐면 수입세무계약서 받았겠지. 그러면 3천만 원에 3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과표 명세를 클릭하면, 자, 여기 알아서 다음 달 25일 날 한다고 8월 25일 떴죠. 그러면 신고 구분하고 신고 연월일만 체크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고 구분은 우리 조기환급이죠. 영세율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3번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3번이라고 체크해주면 해주고 확인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게 이제 조기 환급 신청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는 별거 아니죠.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는 기간을 3개월을 안 쓰고 다르게 쓰는 거 처음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인세 가면 1년치 조회하려고 한 번씩 열어보는 거지. 왜냐면 법인세는 1년치니까 부가세법에 1년 동안 얼마 신고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럴 때 말고는 이제 그 3개월 이상을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하는 이상이나 이하는 쓰는 일이 없다. 자, 그럼 얘 말고는 더 이상 여러분한테 이 서식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368페이지로 가서